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지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회인의 12가지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일본 정부의 제도전 추진위원회에서 사회가 정말로 원하는 개인의 능력을 조사해서 12가지를 발표한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이 12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이 12가지 능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제가 12가지를 쭉 말씀드리자면 주체성, 설득력, 실행력, 과제 발견력, 계획력, 창조력, 발신력, 경청력, 유연성, 정황 파악력, 규율성, 스트레스 조정력입니다. 먼저 보면 주체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자진해서 일에 매달리는 힘인데 이 힘 자체는 결국에는 적극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.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인재를 또 원하기도 하고 좀 주도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내가 주도 면밀하게 이 일에 매달리는 힘이 꼭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설득력인데요.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영업직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거나 나의 의견을 설득하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. 가령 나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꼭 승진을 해야만 하는 이유, 연봉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 등 결국에는 우리가 남에게 나의 입장을 계속해서 설득해야 되는 과정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설득력도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힘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행력인데요. 실행력의 경우에도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하는 힘은 결국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목적이 정해져 있어야지 결과물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에 대한 실행 능력이 또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힘이라고도 본 것 같고요. 과제 발견력입니다. 과제 발견은 결국에는 이제 트렌드를 발견하고 읽는 힘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. 10대, 20대, 30대가 좋아하는 현상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트렌드를 읽는 힘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.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설정 능력인 그 계획력도 중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창조력. 창조력도 결국에는 과제 발견력이랑 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현상에 맞는 과제를 확실하게 발견을 하고 그에 따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사회인으로서 성공하는 역량을 갖춘 게 아닐까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 같고요. 저는 특히나 발신력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자기 의견을 알기 쉽게 말할 수 있는 힘인데 이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말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에서 조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말을 잘한다는 게 언변이 화려하다는 것 말고도 나의 생각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발신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. 앞으로 조금 더 자기의 의견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이런 화법에 대한 것들도 가끔씩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경청력인데요. 말을 잘 전달하고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상대방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공감할 줄 아는 능력도 사회인으로서 조직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잘 들을 줄 아는 능력도 사회인이 필요한 덕목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유연성인데요. 이 발신력, 경청력, 유연성 이 세 가지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. 알기 쉽게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만큼 경청하고 듣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의견을 좀 유연한 시각으로 꽉 막혀 있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회생활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라고 본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황 파악력입니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눈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주변 사람과 일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 사이의 관계성, 사람들 간의 이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, 진행 여부나 이 둘 간의 관계는 어떤지 그렇게 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중요하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이것도 조금 센스인 것 같아요. 결국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센스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요.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될까?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눈치껏 행동할 수 있을까? 발빠르게 조금 더 고민하고
내가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을지,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정황 파악 능력은 기를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덕목이라고 본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서 규율성입니다.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, 뭐 조직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이나 룰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것 같고요. 요거는 내가 이걸 지키고 싶지 않다 한다면 사장을 해야겠죠. 근데 사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임원으로서의 이 높은 위치가 아니라면 주장이나 고집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힘들이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 조정력이 나왔는데요.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.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한 것인지, 내가 어떨 때 이런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도 사회인으로서는 굉장히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취약하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어떨 때 좀 행복감을 느끼는지, 뭐 음악을 들을 때나 아니면 좋아하는 과자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조금 더 안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할 줄 알아야지만 약간 사회인으로서 기초적인 힘을 갖추고 있는 거다라고 일본 정부는 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12가지 기초적인 힘을 한번 풀어서 설명드렸는데요. 이 12가지의 힘을 좀 기르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, 이 12가지 힘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